과거에 제가 다녔던 회사 삼성전자는요, 연말에 보너스가 정말 크게 터졌어요. 사람들이 흔히 PS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부르는 그 보너스인데요. 어떤 때는 연봉의 한 50%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연봉의 절반이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큰 돈이에요. 저도 역시 이렇게 보너스 탄 돈을요, 꽁돈처럼 여기면서 막 흥청망청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애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딱히 절약도 하지 않고 소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뭉칫돈 모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부동산 사고, 대출 갚고,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국내외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후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애초에 저 사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복권 이렇게 당첨되고 나서요, 가산탕진하는 게 이 사건의 심리적인 기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주 남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너지의 저자 리차드 탈러가 말한 멘탈 어카운팅, 그러니까 심리적 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회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른 가치를 막 부여한다는 거예요. 한 달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월급 300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연말 보너스 300만 원, 카지노에서 딴 돈 300만 원. 이 돈은요, 다 똑같은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을 각각의 다른 심리적 계정에 집어넣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300만 원을 땄어요. 그럼 그 300만 원은 유흥비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기가 쉽다고 해요. 카지노에서 땄으니까 보통은 카지노에서 다 써버리겠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300만 원은 어떨까요? 이거는 꽁돈 계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그런 소비를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비싼 소고기를 사 먹는다거나 사치품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월급으로 받은 돈 300만 원은 어떨까요? 이거는 아주 귀한 돈이 된다고 해요. 식비 아끼려고 우리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트에 가기도 하고요. 300만 원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가지고 저축도 하고 주식도 사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정말 알뜰살뜰 그 300만 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심리적 회계는요, 너무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여가지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알았던 것이 소비 습관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심리적 회계의 개념을 적용을 하면서부터 돈 모으는 속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다녔던 회사 삼성전자는요, 연말에 보너스가 정말 크게 터졌어요. 사람들이 흔히 PS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부르는 그 보너스인데요. 어떤 때는 연봉의 한 50%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연봉의 절반이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 돈을요, 꽁돈 계정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렇게 다 써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한심한 인간이라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주위에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보너스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이거 사야겠다, 저거 사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요, 원래 계획했던 소비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거 우리 당연히 사야죠. 근데 계획에도 없던 그런 이제 소비를 확 늘린다. 그러면 그건 이 보너스가 꽁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저도 역시 이렇게 보너스 탄 돈을요, 꽁돈처럼 여기면서 막 흥청망청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급으로 몇 달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이랑 보너스로 받은 1000만 원은 같은 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를 설득하고 생각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돌입해야 돼요. 이 꽁돈처럼 느껴지는 돈을요, 6개월에서 1년짜리 그런 예금을 들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꽁돈으로 들어온 목돈을요,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푹 묵혀두면 꽁돈이란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진짜 좀 요상해요. 이렇게 꽁돈처럼 생긴 돈을 6개월 이상 묵힐 때는요, 사실 예금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꽁돈으로는요, 주식 사는 것보다 저는 예금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돈 세탁 같은 거죠. 꽁돈을 귀한 돈으로 탈바꿈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금으로 묵었다 나온 돈은요, 되게 귀해지거든요. 예금 들어놓은 그 시간은요, 심리적 회계에 우리가 꽁돈이라고 붙여놓은 그 이름표가 지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갑자기 뭐 보너스를 탔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큰 용돈을 받았거나 복권 당첨이 됐거나 이랬을 때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거죠. 카지노에서 뭐 운 좋게 돈을 땄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그냥 6개월 동안 푹 예금에 묵혀 놓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명품 가방을 사시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시든 뭐 아니면 그냥 소고기를 사 먹으시든 다 상관없고 일단 6개월만 묵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좀 긴 시간 동안 묵힌다라고 하면요,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과 같은 느낌의 돈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500만 원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500만 원은요, 똑같은 500만 원이에요. 복권 당첨된 돈 30만 원이랑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알바해서 번 돈 30만 원은 똑같은 30만 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돈을 다른 계정에 넣고 사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심리예요. 이 자연스러운 심리를 조금 알고 우리가 잘 이걸 극복하면요, 돈은 확실하게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심리적 회계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